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중간시험 이제 끝나고 우리 8주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중간시험은 괜찮았습니까? 재미있었습니까? 네, 중간시험이란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뭐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라기보다도 자기가 공부한 것이 어떤가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문제들은 다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간시험 끝나고 이번 주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7주 동안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둘로 나누어집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23살 때 발표한 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어요. 이때는 아무도 아는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겠죠. 네, 아인슈타인이 그냥 논문집에 논문을 보냈어요. 그냥 자기가 써가지고 논문도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당시에 과학 논문 하면은 논문이 길어야 됐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논문은 몇 장 되지도 않았어요. 한 7페이지. 그 다음에 논문 하면은 참고문헌이 막 3페이지, 4페이지 이래야 되는데, 그때 과학 논문들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논문은 뭐 참고문헌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논문을 보냈는데, 어때요? 직장도 없어서 특허청에서 임시직으로 있었다 그랬죠. 논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단시간에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읽어본 사람들은 바로 그 논문의 값어치가 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로 취직도 됐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수가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제한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성 이론인데.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7주 강의까지 배웠죠. 특수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다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특수상대성 굉장히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식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특수상대성 이론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였냐면 로렌츠 변환이었죠. 뉴턴 역학은 뉴턴의 운동방정식, 그게 전부다고, 전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이 전부다라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이 전부답니다. 근데 로렌츠 변환은 뭡니까? 자연현상의 법칙입니까? 그게 아니었죠. 로렌츠 변환이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걸 봐요. 누가 봐요? A 기준계에서 보죠. A 기준계에서 이걸 봤더니 X하고 T다. X하고 Ct다. 그러죠. X하고 Ct다. 여기서 B 기준계에서 봐요. B 기준계에서. 그래서 이걸 봤더니 똑같은 거 봅니다. 그랬더니 X 프라임하고 CT 프라임이다.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로렌츠 변환이었죠. 로렌츠 변환.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A 기준계가 어떤 기준계라면 B 기준계는 A 기준계에 대해서 어때요? 등속도로 V로 움직이는 그런 기준계였죠. 그랬을 때 이놈을 관성계라고 하면 이것도 관성계였어요.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관성계였죠. 그러면 관성계는 뭐였습니까? 관성계란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계였어요. 뉴턴의 운동법칙은 F는 ma인데 F는 ma는 관성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화는 A 기준계와 B 기준계 사이에 관찰한 좌표들 사이의 관계인데 두 기준계가 서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고 하는 특별한 경우만 다뤘어요. 특별한 경우만. 그러면 근데 이걸 다뤄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도 어땠어요? 그냥 광속은 일정하다는 건 물론 문제가 해결됐고, 이거 시작하게 된 이유가 광속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물론 해결했고,
어떻습니까? 길이 수축이라든가 시간 제한이라든가 움직이면 질량이 바뀐다든가 에너지하고 질량은 같다든가 이런 광속은 일정하다는 문제 해결하고 그냥 막 새로운 것도 막 다 해결하고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특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 금방 뭐 하고 싶어지냐면 왜 A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것만 합니까? 이거 좀 가속도 운동하면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런 걸로 확장, 일반화시키고 싶겠어요? 안 시켰어요? 일반화시키고 싶겠어요? 여기서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일반화시키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다른 사람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 학자들은 되게 그렇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조건 아래서 뭘 하면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일반화시키고.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이제 어떤 걸로 일반화시키는 거겠어요? A 기준계가 있고 여기 B 기준계가 있다. 그럼 B 기준계가 A 기준계를 관성계라고 한다면 B 기준계는 A 기준계에 대해서 어때요? 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일반화시키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게 관성계라면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은 비관성계가 되죠. 자, 비관성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뉴턴의 운동법칙, 즉 자연법칙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자, 이걸로 이제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확장시킨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나중에 아인슈타인 혼자기는 힘들었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왜? 이제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졌으니까 이거 같이 하자 막 왔어요. 아인슈타인이 수학이 좀 약했는데 막 수학자들 오고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공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좀 더 어렵겠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예기치 않았던 것을 많이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예기치 않았던 것들을 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여기서 여기 하는데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자, A 중계와 B 기준계 사이에 로렌츠 변환 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면 되겠죠. 쉬울 줄 아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그래서 막 고민을 했습니다. 막 고민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브레이크스루가 뭐지? 돌파구가 찾아왔어요. 돌파구. 이 돌파구라고 하는 것은 돌파구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운 데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하면 노력하면 반드시 돌파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디선가 옵니다. 어디선가 우연한 기회에 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왔느냐? 신문을 열심히 읽다 왔어요. 여러분도 신문, 뉴스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세요. 왔어요. 신문 기사에 무엇이 나왔냐면 그때 베를린에서 어떤 사람이 저 빌딩 꼭대기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투신 자살. 떨어졌어요. 요새도 가끔 그렇죠.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 가서 떨어지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보통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의 그러니까 몇 층쯤 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보통 아파트 한 20층 되죠. 20층에서 탁 떨어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분명히 죽습니다. 20층에서 떨어지면 분명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까 안 죽을까 이렇게 망설일 때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꼭 죽을 때 떨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죽어요. 그런데 당시에 베를린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이었냐면 3층이었어요. 3층. 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이 3층은 이게 살 수도 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안 됐겠지만 살아서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떨어질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에게 돌파구를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상대성을 조금 배우면 이것이 돌파구를 줬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자, 아인슈타인에게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떨어질 때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떨어지는데 정신없으니까 못 느꼈겠죠. 그래서 뭐 자기가 다 무슨 과학적으로 판단해보고 내가 아무것도 못 느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지금 떨어지는데 누가 그런 거 느낄 여력이 있습니까? 그냥 정신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느꼈다 그러지. 근데 이 아무것도 못 느꼈다는 말이 아인슈타인에게 돌파구를 줬습니다.
자, 이 비관성계로 갖고 가는 것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줬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우리 첫 번째 주에 뉴턴 역학을 우리 복습하면서 관성계 이야기를 조금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관성계는 뉴턴 운동방정식을 적용할 수 없지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하는 편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상대성 이론 생각하지 말고 갈릴레이 변환과 비슷한 거 갈릴레이 변환할 때 한 것 좀 해보겠어요.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가 있다면 자 이놈이 등속도 운동을 하면 A라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좌표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어요. 우리 갈릴레이 변환할 때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띠띠띠띠띠 하면 A 기준계의 좌표는 X고 B 기준계의 좌표는 X'입니다. 프라임. 근데 이 B 기준계가 A 기준계에 대해서 A라는 등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어때요? 등속도 운동을 하면 이 거리가 VT였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이 거리가 얼마냐면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이거 알기 굉장히 어렵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여기 얼마냐면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어요. 따라서 X하고 X 프라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X 프라임은 X에서 뭘 뺀 게 되겠어요? 요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X 프라임은 X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대입해보면 이게 VT였을 때는 이걸 두 번 미분하면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2분의 1 AT 제곱이면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DT분의 DX 프라임은 DT분의 DX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AT 이렇게 되죠. AT.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DT 제곱분의 D제곱 X 프라임은 DT 제곱분의 D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준계의 운동방정식은 F는 M DT 제곱분의 D제곱 X인데 이것을 비기준계로 갖고 가면 비기준계로 갖고 때 이 힘은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질량도 그대로 있죠. 요거만 요것에 의해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비기준계로 갖고 가면 F는 M 하고서 요놈 대신에 요걸로 표시합니다. 그럼 요걸로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DT 제곱분의 D제곱 X 프라임 더하기 A 이렇게 되네.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따라서 비관성계에서는 요 뉴턴의 운동방정식 형태로 만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MA는 M DT 제곱분의 D제곱 X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뉴턴의 운동방식이 조금 모양이 달라졌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F는 뭐냐면 F는 질량이 M인 물체가 받는 합력입니다. 힘을 다 더한 거예요. 근데 비관성계에서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합력에다가 힘을 하나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더해줘요? 마이너스 MA라는 힘을 하나 더해줘요. 이 마이너스 MA가 뭡니까? 이 질량에다가 물체의 질량에다가 비관성계의 가속도를 곱한 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성계의 가속도보다 그 반대 방향으로 MA라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 더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런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힘이 아니에요. 힘이란 뭐라고 했어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란 어떻게 해야지 힘이냐면 A가 B한테 힘작용한다. 그래서 B가 A한테 작용하면 A가 B한테 힘작용하는 게 반작용이라고 그랬죠. 이게 반작용이 존재해야지만 힘입니다. 근데 이놈 반작용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건 힘이 아니에요. 이런 힘을 이건 뭡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비관성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을 바꿔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그냥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힘이 아니에요. 이런 힘을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관성력 그러니까 힘인 줄 아는데 이건 힘이 아니에요. 힘처럼 사용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힘 절대 아니에요. 힘 아니에요. 근데
진짜 힘에다가 이런 관성력을 집어넣으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안 갑니까? 안 가.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 굉장히 어렵네. 가만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여기 버스를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버스가 갑니다. 지금 버스가 띠띠빵빵 갑니다. 띠띠빵. 이게 등속도 운동한다고 생각했어요. 등속도 운동하면 버스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가 이런 모양을 합니다. 손잡이가. 등속도 운동하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F는 MA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F가 0이다 이런 뜻입니다. 등속도 운동하면 가속도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손잡이를 보겠습니다. 손잡이는 자, 여기 보는데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한번 바깥에서 보겠어요. 지면에서 보면 이 손잡이는 버스와 함께 어떠고 있습니까? 등속도 운동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손잡이가 받는 힘의 합이 얼마라는 뜻입니까? 합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 합이 0인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중력작용하고 mg,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장력작용하는데 이 t, 이게 mg하고 같습니다. 두 개 상쇄돼서 없어져요. 힘이 0이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지면에서 보면 F는 0. 손잡이는 등속도 운동, A는 0 이렇게 되겠어요. 버스 내에서 보면 이 손잡이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버스 내에서 보면 버스 바깥에서 보면 손잡이의 속도는 버스의 속도가 같아요. 버스 내에서 보면 손잡이의 속도가 얼마예요? 손잡이 속도 얼마? 은수 씨 얼마? 0입니다. 0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보면 0. 그러면 그것도 역시 0으로 그대로 있죠. 속도가 0. 이것도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역시 F는 0이고 여기서도 가속도는 0, V도 0 이렇죠. 0. 자, 이거는 버스가 등속도 운동할 때예요. 등속도 운동할 때는 그러면 지면이 관성계면 버스 내부도 역시 관성계.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있냐면 자,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버스가 점점 더 빨리 간다. 가속도 운동할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버스가 만약에 점점 빨리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좀 알아요. 버스가 점점 휙 빨리 가면 손잡이가 이렇게 이대로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손잡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뒤로 좀 가지요. 뒤로 좀 가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좀 갑니다. 이렇게 뒤로 좀 가요. 뒤로. 자, 이렇게 뒤로 가야지만 가속도 운동합니다. 가속도 운동할 때는 반드시 뒤로 갑니다. 지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면에서 보겠어요. 그러면 이 손잡이의 가속도는 지금 이 버스의 가속도하고 똑같아요. 버스하고 같이 가니까 버스 똑같은데 이때 받는 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중력 mg 이렇게 장력 t 이렇게 받는데 여기서 F는 MA, F는 요 두 개 합한 겁니다. 두 개 합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합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해진다. 자, 요런 F를 받습니다. 이게 합력이에요. 두 개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 개 합하면 이렇게 되냐면 여기 지금 여기가 세타, 요 각이 세타라면 여기가 세타, 이 각이 세타라면 이 장력의 이쪽 방향의 성분은 T 코사인 세타인데 T 코사인 세타 여기 이쪽 방향의 성분이에요. 이게 지금 mg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상쇄되고 요 F는 뭐하고 같으냐면 F는 T 사인 세타하고 같습니다. T 사인 세타하고. 그래서 이런 F를 받으니까 요 놈이 어떻게 되냐? 요 놈이 MA 해가지고 이 F, 요 두 개 더하면 F가 되는 거예요. F는 MA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속도 운동 하니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합력이 0이죠. 이거는 합력이 0. 합력이 0이 아니도록 돼야지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합력이 0이 아니도록 하려면 어때요? 이렇게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합력이 0이 아니고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버스 내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버스 내에서 보면 이 손잡이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우리 가영 씨, 이 손잡이 가속도 얼마예요? 버스 내에서 보면? 이 버스가 지금 가속도 A로 가고 있어요. 그럼 버스 내에서 보면 손잡이의 가속도가 얼마예요?
네, 그렇게 틀려줘야지 이제 한 번씩 내가 강조하죠. 자, 버스 내에서 보면 이거 안 움직이죠. 가속도 얼마겠어요? 가속도 0입니다. 그래서 속도나 가속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버스 내에서 보면 가속도는 0입니다. 가속도는 0. 그러면 가속도가 0이면 이놈이 받는 합력은 얼마야 되겠어요? 합력이 얼마야 되겠어요? 합력이 얼마야지 되겠어요? 자, F는 M에서 하려면 합력이 0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합력이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합력이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버스 내에서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성립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성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사실은 여기 F가 있는데 요 놈 두 개에다가 또 무엇도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요 놈이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냐. 요게 뭐예요? 요게 마이너스 MA 작용한다고 생각했죠? MA가 F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MA가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작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F고 마이너스 MA가 또 작용해야 된다. 그럼 이거 세 개 작용하면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0 되죠. 그래서 버스 내에서 보려면 비관성계에서 보려면 요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누가 잡아다니요? 안 잡아다녀요? 안 잡아다닙니다. 이런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작용해요? 안 해요? 작용 안 해요. 자, 이게 뭐냐면 버스 바깥에서 보면 가속도 운동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 버스 내에서 보면 이거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힘작용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딱 눈을 떴더니 천정에 이런 전등이 이렇게 있었는데 천등 여기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내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 전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등이 이렇게 생겼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누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잡아다니지 않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어요. 따라서 버스 내에서 이걸 설명하려면 비관성계에서 이걸 설명하려면 어때요? 잡아다닌다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력은 비관성계에서 잡아다닌다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진짜 그런 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힘이에요?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비관성계에 생각할 때는 이런 관성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버스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심력이라는 힘입니다.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인공위성이 뱅뱅 돈다고 생각하겠어요? 뱅뱅 돈다. 자, 지구에서 보면 이 인공위성한테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무슨 힘이? 여기에 만율력 작용합니다. 만율력. 근데 이 만율력 작용하면 어떻게 하냐면 원운동은 가속도의 방향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속도의 방향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F는 MA에서 이 힘이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 가속도가 이쪽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힘이 작용하면 지구에서 안으로 잡아다니면 이걸 구심력이라고 불러요. 이런 구심력이 작용하면 반드시 원운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원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지구가 잡아다니는데 왜 이거 안 떨어져? 돌지 않으면 떨어지죠. 돌지 않으면 떨어지는데 돌면 어떻습니까? 돌면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거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작용하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지구라는 관성계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보느냐? 여기 아까 버스에서 본 것처럼 인공위성에서 보겠어요. 인공위성에서. 자, 인공위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뺑뺑 돌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관성계입니까? 관성계가 아닙니까? 관성계가 아니죠. 관성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준계에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인공위성과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요 기준계에서 보면 인공위성의 가속도 얼마일까? 요 기준계에서 보면 인공위성 가속도 얼마예요? 유닛이 얼마입니까? 0이죠. 자기 자신의 기준계에서 보면 0이에요. 0. 근데 만일력 작용하죠. 이 기준계에서 보면 만일력 작용하는데 가속도 0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요 기준에서 보면 1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용하는 것처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원심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심력이란 원운동하는 기준계에서 보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성력입니다. 원심력의 반작용 뭐예요? 원심력의 반작용. 구심력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심력은 누가 반작용 얘기하려면 A가 B를 잡아다닌다 그러면 그 반작용 B가 A를 잡아다니는 그런 거죠. 자, 원심력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심력 반작용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심력 반작용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심력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뭘 배웠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확장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뭘 하시느냐? 비관성계를 고려해야 되겠어요. 근데 비관성계에는 뉴턴의 운동방식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비관성계에다가 힘에다가 관성력을 빼주면 관성력 작용하는 것처럼 관성력을 빼주면 관성력을 더해주는 게 좋겠어요. 관성력을 더해주면 관성력은 힘이 아닌 거예요. 힘 더해주면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관성력이란 힘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힘이 아니죠. 힘이 아니에요. 그건 반작용도 없는 거죠. 바로 요 점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는 돌파구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